북저널리즘 위크엔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MC 김혜림 에디터입니다. 북저널리즘 정원진 에디터입니다. 신아람 에디터입니다. 북저널리즘 백승민 에디터입니다. 현재를 해설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소식을 살펴보는 위크엔드. 이번 이야기는 정원진 에디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혜림 MC 영화 바비 봤나요? 아, 너무 핫한데 아직 못 봤어요. 저도 네. 못 봤어요. 예매하려고 하면 앞줄 3줄만 뜨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너무 요즘 핫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바비 그쵸. 오펜하이머와 바비 얘기만 하더라고요. 네. 네. 여기 주인공을 맡은 배우 마고 로비 있잖아요. 네. 관련해가지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에피소드가 있어가지고 그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이 티파니 앤 코 그 작은 파란 상자 있잖아요. 네. 그걸 선물하는 걸 봤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나도 언젠간 저 파란 상자를 가져야겠다 해서 뉴욕에 건너가가지고 첫 월급을 받았을 때 네? 곧장 티파니 매장에 가가지고 비행기 모양의 작은 팔찌를 샀대요. 그게 아마 가장 싼 제품이었을 건데 자기 힘으로 이제 가진 그거라 가장 기억에 남는다. 이렇게 인터뷰에서 말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궁금해졌어요. 다들 열심히 직접 번 돈으로 산 것 중에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는지. 저는 아무래도 노트북? 왜냐면 노트북. 내 돈으로 사고 나서 이걸로 또 뭔가를 만들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전 노트북 샀을 때 되게 뿌듯했었어요. 승민 에디터는요? 저는 물건도 물건이지만 아무래도 여행들이 가장 기억에 남지 않았나 싶고, 물건으로 치면은 이렇게 노트북처럼 실용성 있는 물건도 좋지만 굳이 실용성 가치 없는 좀 사치다라고 할 만한 게 아무래도 눈에 띄잖아요. 저한테는 그게 한 20만 원짜리 정도 되는 디자이너 브랜드 원피스였어요. 아람 에디터는요? 저는 글쎄요. 되게 어릴 때부터 저는 돈을 벌어가지고 근데 가장 감격스러웠을 때가 대학교 1학년 2학기 등록금을 냈을 때 못 낼 줄 알았어요 그때. 너무 아슬아슬했다. 네. 근데 그거를 채워가지고 딱 냈을 때가 진짜 너무 기억에 남네요. 네. 저 그때 기억나는 것 중에 또 아람 에디터 헌터부츠 품에 안고 달리셨다고. 그럼요. 소중하죠 이렇게. 네. 저는 이제 작고 반짝이는 게 좋은 거라고 배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어제 티파니 앤 코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다이아몬드 링을 구경했거든요. 네. 예쁘네 하면서 보니까 2캐럿 다이아몬드 반지가 7,090만 원이더라고요. 와, 진짜 다이아몬드 이름값 하네요. 네, 저는 네. 숫자를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와. 근데 이게 또 이제 가격이 또 달라질 수 있다고 컷이나 컬러나 투명도 이런 거에 따라서. 그래서 오늘 다이아몬드 얘기를 해보려고요. 와, 근데 다이아몬드가 이게 비싸다 그냥 말만 들었지 7,090만 원이라고 딱 진짜 들으니까, 비싸더라고요. 뭔가 실감이 확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인지 요즘 그 천연 다이아의 대체품으로 랩 그로운 다이아몬드가 입소문을 타고 있다고 합니다. 랩 그로운이면은 뭔가 해석하면은 실험실에서 만들어졌다 이런 뜻이겠네요. 네, 근데 눈으로 봤을 때 천연 다이아몬드랑 차이가 하나도 없대요. 그리고 뭐 화학적이나 물리적이나 광학적으로 봤을 때도 완전 똑같다고. 그래서 진짜 전문가가 아니면은 구분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 만들어지는 방법인데 천연 다이아몬드가 그 탄소 덩어리잖아요. 네. 지하 200km의 땅속에서 약 10억 년 동안 열과 압력을 받아야 만들어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비쌀만 하네요. 네, 그 상징성도 그 영원함의 가치, 그게 이제 이해가 되는 대목이죠. 네. 랩그로운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잘한다라는 뜻이잖아요. 네. 이게 실험실에서 만들어지는 건데 다이아몬드 씨앗을 씨앗? 네. 6만 기압이랑 2,500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진공 용기 안에 넣고요. 네. 거기에 이제 메탄이나 수소가스를 주입해서 온도를 높이면서 탄소가 층층이 이제 쌓이는 그렇게 해서 점점 자라는 방식으로 만드는 배양육 다이아몬드. 같네요, 무슨. 그쵸. 네. 그래서 랩 그로운 다이아몬드입니다. 이게 500시간이면 1캐럿 다이아몬드 30개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10억 년을 500시간으로 네, 단축한 완전 거면 줄인 거죠. 그러면은 좀 확실히 저렴하기도 하겠네요. 네. 저도 이 얘기 들으면서 나도 언젠가 다이아몬드 사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이런 게 있으면 나는 왜 그동안 몰라가지고 항상 이제 제가 알러지가 있거든요. 네. 그 알러지 있는 그런 반지들 끼고 다녔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 합성 다이아가 만들어진 거는 사실 좀 오래됐거든요. 네. 1954년에 제너럴 일렉트릭이 최초로 개발을 했어요. 이제 그때 사람들이 이제 천연 다이아몬드 정말 하겠다 이랬는데 별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죠. 그쵸. 지금도 사실 천연 다이아몬드가 더 많이 팔리고 있는데요. 이게 다이아몬드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 럭셔리 브랜드에서는 뭐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를 쓸 필요가 없었겠죠. 근데 공업용에서는 쓰였어요. 이게 불순물이 조금 더 들어가 있거나 색이 조금 있는 다이아몬드가 이제 산업에서 쓰이거든요. 아무래도 제일 단단한 광석이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산업에서 많이 쓰이는 것 같네요. 네. 근데 이게 양자 컴퓨터 연구자들이 되게 네?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이아몬드예요? 네. 저도 이게 찾으면서 이게 뭔 일이야 네. 이러고 찾아봤는데 이게 다이아몬드가 원자 크기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결점을 조금씩은 가지고 있다고 해요. 얼음의 이제 기포처럼요. 그래서 빈 공간이 조금씩 있는데 양자 컴퓨터 연구자들이 이제 여기가 잡음이 차단된 되게 고립된 공간이다. 아주 작은 공간이다. 네. 근데 이런 고립된 작은 공간이 양자 컴퓨터에서 정보 처리단인 큐비트를 만들 때 꼭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연구자가 이 질소 결점에 전자를 가두고 여기 전자의 양자 역학적 성질을 조절해서 양자 컴퓨터에 활용하고자 연구를 했는데 이게 또 실리콘 원자 결점을 넣으면은 양자 정보가 더 오래 유지가 된대요. 그래서 이 관련 연구를 진행한 팀은 논문에서 인공 다이아몬드는 원자 하나를 이용해서 정보를 저장 처리하는 양자 메모리를 만들 때 특히 매력적인 기술이다.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야, 제가 그 얼음 안의 기포까지는 따라갔거든요. 네. 근데 그 뒤는 솔직히 완벽하게 이해되지는 그쵸. 않는데 네. 그래도 이게 양자 메모리를 만들 때 다이아몬드가 쓰인다니까. 네, 어쨌든 매우 단단하고 작은 공간에서 무언가를 하는데 필요하다. 무언가 공간이 있다. 다이아몬드 네.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네, 작은 맞습니다. 공간이 있다. 이런 이야기처럼 들려요. 근데 저희가 이제 흔히 보는 건 사실 보석용 다이아잖아요. 아무래도. 네, 맞아요. 이게 생산 비용이나 뭐 품질이 조금 부족했었는데 이게 주얼리 제작에 적합하도록 공정이 된 게 이제 불과 10년 전이라고 해요. 랩그로운 다이아몬드가. 네, 그래서 랩그로운 다이아몬드가 주얼리로 이제 팔리기 시작한 게 2010년 중반부터이고 네. 생산 비용이 점점 줄고 있대요. 2000년대 초반부터 4년마다 절반씩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가 2018년에 미국의 연방통상위원회에서 합성 다이아몬드도 다이아몬드 정의에 포함된다. 네. 이렇게 수정 가이드를 발표하면서 상품화의 속도가 붙었습니다. 근데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제가 만약에 다이아몬드를 척척 살 수 있는 어떤 네. 그 재력가라면 사실 천연 다이아몬드이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있는 것 아닐까? 그렇죠. 굳이 이제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다이아몬드를 사야 할까라는 생각은 할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완전 정말 0.01% 상위 0.01% 빼고 그러니까 애매하게 재력을 갖춘 사람들로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가격 경쟁력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일단 랩그로운 스톤을 살만하다라고 느끼면은 그 자신이 원했던 크기보다 한 사이즈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크기를 키우는. 네. 그러니까 1캐럿 천연 다이아보다는 2캐럿짜리 랩그로운 다이아가 낫다는 거예요. 실제로 2021년에 판매된 2캐럿 합성 다이아몬드가 2캐럿짜리 천연 다이아몬드보다 50배 많았다고 해요. 사실 저도 봤어요. 그 1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조그만지. 네, 그렇죠. 그런데 그 조그만 게 그만큼의 가격을 가지고 있다니 하면서 놀랐는데 이게 캐럿 수 하나를 높일 수 있다면 정말 랩그로운도 좋은 선택지가 되겠네요. 그리고 또 가치 소비 영역에 포함이 됩니다. 사실 그렇겠네요, 정말. 네, 이게 천연 다이아몬드 1캐럿을 채굴하려면은 물 500리터가 필요하고 또 6.5톤의 지면을 깎아내야 된대요. 되게 깊숙한 곳에 있잖아요. 네. 근데 인공 다이아몬드는 1캐럿을 생산하는데 18.5리터의 물을 사용한대요. 그리고 채굴 과정도 없기 때문에 뭐 토양 오염이나 탄소 배출 가능성도 적고요. 사실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굉장히 돈 되는 산업이잖아요. 그쵸. 그렇다 보니까 막 이곳저곳에서 블러드 다이아몬드라고 맞아요, 부를 맞아요. 정도로 채굴을 둘러싸고 막 굉장히 많은 문제들도 일어나고 있다고 사실 들어서. 네, 맞아요. 아프리카에서 뭐 시에라리온, 앙골라, 코트디부아르 등을 포함한 7개 나라가 이 다이아몬드를 둘러싸고 내전을 치렀죠. 이게 정부군이랑 반군 모두한테 자금원이 되면서 이게 더 심해졌었는데 네. 이 과정에서 인명피해도 컸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블러드 다이아몬드라고 불리게 된 건데요. 지금은 이걸 좀 규제하려는 여러 조치가 취해지면서 많이 괜찮아졌다라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도 업계 전문가들은 이제 블러드 다이아몬드가 전체 다이아몬드 교역량의 15%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에는 이제 뭐 정부나 국제 다이아몬드 산업 에 관련된 사람들 그리고 민간 단체들이 모여서 비분쟁 다이아몬드다라고 증명하는 킴벌리 프로세스 인증 체계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사실 이런 시도들 요즘 ESG 경영 본격화하면서 네, 맞아요.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네. 다이아몬드에서도 좀 예외는 아니었네요. 그리고 제가 럭셔리 브랜드를 운영하는 입장이라면 사실 이런 다이아몬드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금 그쵸. 부담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증 체계도 만든 거고요. 그래서 이 천연 다이아몬드에서 랩그로운 영역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 브랜드들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브릴리언트 어스라고 미국의 브랜드인데요. 네. 천연 다이아몬드랑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를 함께 취급을 하고 있어요. 이게 2005년에 창업을 했는데 이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윤리적으로 생산된 약혼 반지라는 모토를 내세워서 뭐 캐나다나 나미비아, 보츠와나에 이제 다이아몬드를 소싱해오고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에는 러시아산 다이아몬드를 상품 리스트에서 모두 없애기도 했어요. 그만큼 이제 가치를 조금 더 강조하는 모양새고요. 윤리적인 주얼리 시장 개발에 여기가 조금 실질적인 공헌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네, 이게 많이 또 만들 수 있다면 가격도 그만큼 내려가고 그쵸. 이제 모두가 집에 하나씩 다이아 반지를 갖고 있는 그런 세상도 올까요? 근데 또 그러기는 쉽지가 않은 게요. 아무래도 다이아몬드지 않습니까? 맞아. 그리고 다이아 씨앗이 필요하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리고 아직 전문가들도 많지 않아가지고 막 그렇게 공장에서 뽑아내듯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랩그로운 다이아 안에서도 프리미엄 라인이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요즘 막 그런 지정학적인 요인도 있고 이미지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만들어진 거는 조금 선호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원산지가 확실한 스톤이나 그리고 이게 컬러를 나중에 따로 만지지 않고 애초에 완전 투명하게 만들어진 스톤에는 에즈그로운이라는 이제 업계명이 붙었는데 이걸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게 쉬운 기술은 아니어서 아직도 그 희소 가치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사실 그리고 이런 랩그로운 다이아몬드, 뭐 에즈그로운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은 인공 다이아몬드다 보니까 천연 다이아몬드보다는 뭔가 디자인이나 마케팅 측면 이런 게 조금 더 강조될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더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오히려 산업이 되게 다양해질 것 같다. 옛날에는 못 봤던 뭔가 다이아 디자인도 가능해지고. 맞아요. 실제로 디자이너 입장에서도 조금 좋다고 해요. 왜냐하면 천연 다이아는 너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적게 깎아내는 방식으로 이제까지 디자인을 했었는데 이 아까운 걸 버릴 순 없어라고. 디자이너들은 이제 조금 더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고 또 다양한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또 아까 마케팅도 말씀을 하셨는데 비아젬이라고 브랜드가 있거든요. 보석 브랜드. 이게 보람그룹 계열사가 만든 거예요. 그 보람상조를 하는. 이게 뭐냐면요. 랩 그로운 다이아몬드 형태로 만드는데 여기에 고인의 머리카락이나 분골 등에서 나온 생체 원소를 보석 파우더랑 합성을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천연 보석보다는 투명도랑 선명도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떠난 사람에 대한 마음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추모 방식이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보람 그룹이 이걸 만들기 위해서 10년 동안 연구 개발해서 완성한 거래요. 그렇네요. 아니 다이아가 상조 분야로까지 진출을 한 사례네요. 네, 그것도 이제 랩그로운 다이아 기술이 만들어져서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사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게 있다면 그게 보석이 아닐까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양이 한정돼 있고 사람들이 그만큼 원하는 어떤 대상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게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렇게 조금씩 의미가 달라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색다르게 다가오는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TMI지만 제 태몽이 다이아몬드였습니다. 어머, 얼굴만한 다이아몬드였대요. 대단하네. 몇 캐럿일까요? 그니까요. 네, 마고로비의 티파니 앵커 썰에서 시작해서 정원진 에디터의 태몽 이야기로 끝이 났네요. 이번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내일은 신아람 에디터가 준비했죠? 네,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다이아몬드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잖아요.
다이아몬드만큼 비쌀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굉장히 가치가 있는 물질이 하나 개발이 됐다고 하는데요. 오. 이 물질도 이 랩그로운 다이아몬드가 가지고 있는 그 가능성처럼 그 양자 컴퓨터 기술을 네. 혁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물질이 이제 발견이 됐다고 해가지고요. 그 소식을 좀 들고 오겠습니다. 네. 사실 이 양자 컴퓨터가 굉장히 이과스러운 얘기지만 실은 이과스럽지만은 않은 얘기기도 하니까요. 오.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북저널리즘 위크엔드는 북저널리즘 웹사이트와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네이버 오디오 클립,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내일도 위크엔드에서 만나요.